안녕하세요, 아트스타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위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에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아티스트 뱅크시가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기록한 작품집 워앤피스를 펴냈습니다. 책에는 뱅크시가 전하는 철학과 진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술에서 성공은 관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술은 다른 예술과는 다르다. 대중들은 매일같이 콘서트홀과 극장을 가득 메운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반을 사들인다. 이처럼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의 질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미술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보는 미술 작품은 선택되어진 소수의 화가들의 작품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소수 그들의 사람들이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구입하여 미술 작품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 세상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 갤러리에 간 당신은 단지 백만장자들의 장식장을 구경하는 관람객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래피티는 싸구려 예술이 아니다. 비록 한밤중에 몰래 작업해야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늘어놓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피티는 가장 정직한 예술 중 하나다. 뱅크시가 낙서미술을 시작할 무렵은 그래피티를 흔히 저항미술의 상징이라거나 낙후된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부여하는 거리예술로 환영받기보다는 아마추어들의 한물간 퇴행미술이나 거리를 더럽히는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었죠. 더욱이 뉴욕을 배경으로 그래피티 화가로 성장한 키스 해링이나 바스키아 같은 작가들이 독창적인 미학 세계를 바탕으로 주류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며 오히려 저항성보다는 자본주의나 기득권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뱅크시는 이처럼 자조적이고 유행처럼 번지는 그래피티를 버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 개입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거리 미술을 전환시키고자 했죠. 뱅크시는 담벼락 그림의 순수성과 정치적 메시지를 교묘히 교차하였고 장소와의 관계 또한 면밀히 고려했습니다. 뱅크시는 우리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광고라고 반격합니다. 그래피티를 불법으로 간주했던 런던시는 지금 뱅크시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건물주와 시민들은 그가 남긴 흔적이 훼손되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며 플라스틱판으로 표면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2007년 런던에서 1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주고 당시 무명 작가에 가까웠던 뱅크시의 작품을 산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피트는 사회 현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뱅크시를 오랫동안 흠모해왔습니다. 그 무렵 경매에서 작품이 추정가의 20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뱅크시의 행동은 때로는 자기 모순적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미술시장에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싫어 파쇄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고 미술관에 걸린 작품을 조롱하기 위해 몰래 패러디했더니 그 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됩니다. 2020년 5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던 무렵 영국 사우스햄튼 종합병원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담은 작품 게임 체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병원의 응급실 근처에 걸렸고 영국 국립보건원의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브리스톨의 한 낡은 건물의 외벽에 뱅크시가 2014년 남겼던 그래피티 작업 Girl with a Pierced Eardrum은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걸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패러디한 작품이었는데요. 돌연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가 씌워졌고 마스크를 그려넣은 사람이 뱅크시 본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고향에 그려진 작품인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락다운 기간에는 아내는 내가 재택근무하는 걸 싫어한다며 본인 자택의 화장실에서 위트 있는 신작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9마리의 쥐들이 수건거리에 매달리거나 샴푸통을 넘어뜨리거나 조명 스위치에 매달리는 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 인스타에 공개한 것인데요. 코로나 봉쇄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길거리 대신 자신의 집 화장실을 캔버스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나타낸 것이죠. 앞선 발렌타인데이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소녀가 새총으로 공중에 붉은 꽃과 잎을 쏘는 벽화를 공개했습니다. 집주인 켈리 우드러프는 이 그림이 우리 집에 그려져 매우 기쁘다. 뱅크시를 영원히 사랑할 거다. 라며 그림 위에 유리덮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이틀 만에 훼손되었지만 말이죠. 최근 뱅크시가 그래피티를 남기며 4억 원이던 집이 72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며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던 집주인이 매매 일주일 전에 판매를 취소한 일화도 있었죠.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의 재채기에 틀니가 날아가고 지팡이와 지갑도 놓친 순간을 포착한 그림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가파른 주택가로 꼽히는 도로의 특징을 살려 익살스러운 표현을 해낸 것으로 그의 그림 하나로 집값이 18배나 껑충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뱅크시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사이의 문제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곧 힘 있는 자 옆에 서겠다는 것이다. 나는 결코 중립을 유지하지 않겠다 라는 신념을 밝히며 2019년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을 그래피티로 가득 메우고 5m도 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월드오프 호텔 내부에 작품들을 가득 채워넣습니다. 베들레헴이 속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는 중동 정전 이후 거대한 콘크리트 분리 장벽이 세워진 곳입니다. 언뜻 국경지역으로 보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인권 유린의 장치이자 군사적 전략으로 볼 수 있죠. 뱅크시의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기념할 동안 정작 크리스마스의 기원지인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데에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예술의 생명은 전복에 있다는 사실을 예술사가 뒷받침해줍니다. 예술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은 현상을 뒤집거나 넘어서면서 이전 시대와 다른 길을 내어왔죠. 거리의 테러리스트로 불렸던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는 그런 면에서 예술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상화된 그림과 권위, 통념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그의 그래피티는 평화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과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자본주의, 상업주의와 결탁한 미술계 등 기득권의 모든 형태에 저항합니다. 그는 예술은 불안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자들을 불안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2020년 3월 소더비 온라인 경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미술시장의 일시적인 기복과 무관하게 뱅크시의 작품 25점 중 24점이 낙찰되었고 총 판매량은 138만 달러로 예상 최고액에서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 로트당 최대 12명의 입찰자가 몰렸으며 201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과 동시에 파쇄된 작품 소녀와 풍선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들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소녀와 풍선 작품을 잠시 살펴볼까요? 2018년 10월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 처음 나온 액자 속 그림은 2002년 그가 길거리에 그렸던 그림을 가져온 프레임 버전입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액자 작품이 경매에 나온 것 자체로 큰 관심을 끌었고 작품이 104만 파운드에 낙찰되던 순간 장내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낙찰을 알리는 해머를 내리치는 순간 액자 속에 숨겨져 있던 파쇄기가 작동해 작품이 반쯤 파쇄된 것이죠. 경매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급기야 직원들이 파쇄되던 작품을 중간에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후에 이 작품에는 쓰레기통 안의 사랑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었죠. 경매 다음 날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쇄기를 액자 속에 설치한 영상을 공개하며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피카소가 말하지 않았던가 라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전히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는 전 세계 도시의 거리와 벽에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나 풍자화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명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유명합니다. 1990년대 브리스톨에서 첫 그래피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금까지 활발히 침팬지, 어린이, 경찰, 쥐와 같은 대상을 작업에 등장시키며 정치와 자본주의,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특유의 냉소적 블랙 유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침팬지로 구성된 영국 의회를 묘사한 작품 디볼브드 팔리아먼트는 약 900만 파운드에 낙찰되며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폭이 4m가량으로 뱅크시의 캔버스 작품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영국의 정치적 상황의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시기적절한 작품으로 평가되었죠. 100에서 150만 파운드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던 이 작품은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추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뱅크시는 인스타에서 경매 결과가 뱅크시 그림 중 역대급 가격이라면서 내가 계속 갖고 있을 걸 그랬다 라고 밑에 있는 글을 올렸죠. 이는 2008년 뉴욕 서더비 경매에서 180만 달러에 팔렸던 한 점 티 없이 Keep It Spotless의 기존 기록을 깬 가격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갔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SNS상의 인플루언서가 권력자가 된 지금 뱅크시는 오히려 대중의 디지털 추적을 피해가며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뱅크시야. 스스로를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는 자.
익명성이 사라진 시대의 역설이자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스타였습니다.